국내 결혼 건수가 역대 최소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혼 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 70%가 코로나19로 데이트 횟수가 줄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웨딩 산업까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정보회사 듀오 대표 박수경입니다. 안 그래도 저보고 되게 힘들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저희는 지금 이 위기가 기회로 변하고 있음이 실감날 정도로 결혼정보 업계는 호황입니다. 작년 이제 2, 4분기부터 만회가 되더니 하반기에는 다른 해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주셨고요. 그 조짐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만나고 싶어 하는 청춘들이 저희에게 이제 의뢰를 더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초유의 팬데믹 사태를 경험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불안감도 높아지고 결국은 이제 가족, 집이라는 것에서 안정감을 얻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다시 나타났다라고 느껴지고요. 혼인 건수는 당연히 이제 결혼식이 어려우니까 주는 게 맞는데 결혼을 하고자 하는 생각은 좀 더 이번 기회에 늘어났다라는 게 저희의 그 판단입니다. 지금의 MZ세대는 정확하게 내가 뭘 원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호하더라고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결혼 상대를 저희 같은 회사에 소개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 친구들 어릴 때부터 공부에 도움을 과외로 받아봤고 대학에 가서도 취업을 할 때도 끝없이 이렇게 뭔가 컨설팅을 받고 하던 친구다 보니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결혼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결혼의 주체가 예전에 부모에서부터 이제는 본인으로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주장을 잘 이렇게 내세우면서 부모들에게 그걸 관철시키거나 또는 예전에 비해서 이제 정말 소수의 자녀를 굉장히 이렇게 잘 키운 부모의 자녀들이다 보니 그 자녀들이 생각하는 결혼은 기존 기성세대들하고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혼 문화가 좀 달라지고 있다. 그 상대를 찾는 것도 달라지고 있다는 거고, 근데 이런 게 이번 코로나 때 조금 더 발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결혼정보 서비스라는 게 조금 더 보편화가 될 것 같은, 예전에 그냥 일부 계층만 이용을 한다거나 조금은 부정시되던 그 시각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를 최근에 느꼈습니다. 좋은 사람에 대한 기준은 정말 달라진 것 같고요. 예전에 정말 직업이라던가 부의 정도 또는 나이 이런 것들에 비해 이런 것들이 좀 천편일률적인 흔한 말로 정말 결혼정보회사의 등급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정말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등급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본인들이 선호하는 것에 대한 값어치를 다양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게 남녀의 역할이 되게 이제 구분이 굉장히 머징이 돼서 옛날에는 정말 돈 잘 버는 남자, 살림 잘 사는 여자, 예쁜 여자, 이게 굉장히 우선순위였다면 요즘은 워낙 능력 있는 여성들도 많고 그다음에 남자들도 외모들 가꿔서 너무 출중한 외모의 남성들도 많고 그리고 각자 추구하는 바들이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결혼 상대방을 찾을 때의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요. 예전에 비해서 어떤 적정한 나이 차이, 남자와 여자의 연령 차가 얼마가 돼야 좋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좀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향에 따라서 동년배를 선호하시는 분,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원하시는 분은 나이 차가 좀 나도 괜찮다라는 분, 또 반대로 능력 있는 여성분이 본인보다 조금 더 나이가 어린 남성분들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그 커플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연령이라는 게 옛날같이 어떤 고정관념이 없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많이 실감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사람을 직접 만날 기회가 줄어들면서 데이팅 앱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데이팅 앱에 사용한 지출은 약 830억 원. 게임 앱을 제외하고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데이팅 어플이 나왔을 때 저희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그 너무나 저렴한 비용에 그들이 항상 표방하는 건 하루에 3명씩 소개를 해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럼 우리 같은 서비스에 올 손님은 없지 않을까였는데 데이팅과 결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데이팅 상대를 좀 수월하게 찾는다 하는 거에서는 도움을 받지만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소개받고자 하지는 않더라고요. 데이팅 앱을 이용하신 분들이 실제 결혼 상대를 찾을 때는 차라리 조금 더 비용을 주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결혼 정보 서비스를 받아봐야겠다라고 하시고 오히려 데이팅 앱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보다 더 수월하게 저희가 가입을 권하면 더 쉽게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는 되게 경쟁 상대로 봤는데 어떻게 보면 보완제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또 저희 인력을 조금 더 공임을 덜 들이고 좋은 상대를 찾을 수 있는 도구로 이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술이 정말 발전해서 AI가 정말 사람보다 더 똑똑해서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딱 매칭을 시켜주면 그게 더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AI가 결코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AI가 알고 있는 데이터와 실제 속마음이 다를 때는 어떡할 거냐 하는 건데 한국이 조금 어려운 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솔직함이 좀 다르다라든가 또 원하는 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를 않다 보니까 분명히 본인은 이렇게 성향이라고 체크를 해서 매칭을 시켜드렸는데 만나고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분은 아니었다 해서 반대되는 분을 매칭해주면 오히려 더 잘 맞는다든지 이런 경험들이 저희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매칭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다행인지 또 뭐 불행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건강적으로는 장수 수명이 길어져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옛날같이 뭐 직장 동료를 만날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이제 사람을 새로 사귀기도 어렵고 근데 저희 듀오는 정말 사람을 이렇게 매칭해주는 노하우가 있거든요. 제일 어려운 신랑 신부 를 매칭을 해준 그런 능력들이 있으니 어떻게 보면 노후의 액티브 시니어들을 즐겁게 해주는 매칭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의 미래를 가족을 만들어서 청년들을 행복하게 하고 이 친구들이 즐겁게 나이 들어서 노후가 됐을 때도 또 즐거운 어떤 놀이거리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 그래서 우리나라를 행복하게 해주는 기업 하면 듀오가 떠오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